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이 책이 던지는 질문 정말 거대하잖아요.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해졌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답이 뭐랄까, 인종적인 우월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이죠. 핵심은 각 지역이 처했던 그 지리적, 환경적 조건의 차이다. 이게 이 책의 정말 도발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네, 저자가 직접 밝히기로는 뉴기니 친구 얄리의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아, 그 유명한 질문. 당신의 백인들은 왜 그렇게 많은 화물,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흑인들은 왜 못 그랬냐? 그렇죠.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뭐랄까 인류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아주 방대한 탐구를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의 불평등 문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헤치려는 시도군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핵심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총균쇠라는 이 제목 자체가 뭔가 많은 걸 함축하는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저자는 식량 생산에서 찾습니다. 안정적으로 먹을 것을 확보하는 능력, 여기서부터 모든 게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식량 생산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운 좋게도 작물화하기 좋은 식물, 예를 들면 밀이나 벼 같은 고영양 식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유라시아 대륙 같은 곳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축화할 만한 대형 포유류, 뭐 소나 말, 돼지 이런 동물들도 유라시아에 훨씬 풍부했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식량이나 노동력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균과 연결됩니다. 아, 균. 드디어 나왔네요. 네. 유라시아 사람들은 이 가축들과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동물에게서 유래한 여러 병원균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생긴 거죠. 아하, 자신도 모르게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군요.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처럼 가축화할 동물이 거의 없었던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런 면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왔을 때 네, 그들이 가져온 총이나 칼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게 바로 이 균, 그러니까 천연두나 홍역 같은 질병들이었던 겁니다. 정말 의도치 않은 생물학 무기였던 거죠. 와,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겠네요. 그럼 쇠나 총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안정적인 식량 생산은 결국 인구 증가를 가져오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전문가 집단도 만들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문자라던가 금속 재련 기술, 즉 쇠로 대표되는 기술들이 발전하는 거죠. 아, 그 기술적 우위가 결국 군사력, 총으로 이어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속도도 중요했는데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동서축 이론이죠. 그렇죠. 기후대가 비슷하니까 작물이나 가축, 기술이 비교적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반면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남북으로 길어서 기후 차이가 크고 지리적 장벽도 많아서 교류가 훨씬 제한적이었던 거고요. 결국은 환경적 조건의 차이가 식량 생산의 차이를 낳고 이게 도미노처럼 기술, 질병 면역, 사회 구조의 차이로 이어져서 문명 간의 충돌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정말 강조하는 지점은 이 모든 차이가 어떤 특정 인종이 더 똑똑하거나 우월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군요. 환경이 제공한 기회가 달랐을 뿐이다. 그렇죠. 인간 집단 자체의 지적 능력이나 잠재력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껍고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책을 지금 우리가 또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왜 알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역사 지식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이 세상을 보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 칸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수만 년 단위로 보면서 문명 발전의 근본 동력이 뭔지 이해하게 도와주죠. 시야를 넓혀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계의 불평등 있잖아요. 국가 간, 지역 간의 격차.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냥
쟤네는 못 살고 우리는 잘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배경에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인종주의적인 편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과학적 반론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환경결정론이라는 비판도 물론 있지만요.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적어도 인종에 기반한 우열론은 정말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지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환경이 문명의 기술적인 발전을 이끌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발전이라는 것이 꼭 더 나은 삶이나 행복을 의미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사회가 과연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의 관점을 현재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과거의 환경이 문명의 경로를 그렇게 크게 좌우했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 예를 들어 기후위기 같은 것들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또 어떻게 결정짓게 될까요? 아, 총균쇠 분석 틀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군요. 네, 한 번쯤 이 책의 시각을 빌려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이 듣고 계신 당신의 생각을 좀 더 깊게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